자, 오늘은 교과서 149페이지 통계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함수. 자, 통계함수는 양이 조금 많아서 양이 평소 하던 것보다 좀 양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에버리지부터 모드 함수까지, MODE, 모드 함수까지 자, 이만큼을 오늘 배워보도록 할 건데, 에버리지 함수랑 에버리지 if 함수 외에 에버리지 함수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까지 오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버리지 함수는 인수들의 평균을 구함. 지난번에 했던 썸 함수랑 같습니다. 썸은 합계를 구하는 함수였죠. 이번에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할 거고, 에버리지 if는 조건 범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자료의 평균을 구한다. 이것도 썸 if, 지난 시간에 했던 썸 if와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에버리지 함수가 있고, 에버리지 A 함수가 있고, 에버리지 if 함수가 있고요. 에버리지 ifs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함수가 있는데 각각 어떻게 다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버리지 함수는 그냥 단순하게 평균을 구하는 함수다. 마찬가지로 에버리지 a도 평균을 구하는 함수다. 자, 에버리지 if는 조건이 달린 평균. 자, 에버리지 ifs는 복수니까 조건이 여러 가지 달린 평균을 구하는 함수.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버리지랑 에버리지 A는 똑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이거는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형식은 계산 범위만 넣어주면 돼요.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 썸 했을 때랑 똑같아요. 자, 물결 대신 쓰는 콜론, 그리고 뭐 떨어져 있는 셀을 계산할 때 쓰는 쉼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도 똑같고요. 자, 조건 평균, 이것도 썸 if랑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최초의 조건 범위를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로 조건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합계 범위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건이 여러 개 달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합계 범위를 먼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 그 다음이 조건, 쌍따옴표로 조건. 다음 합계 범위를 또 쓸 필요 없이 그 다음에 조건 범위 하나 더, 다음에 조건 두 번째 거. 조건을 이런 식으로 조건을 여러 가지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뭐 몇 개 상관없이, 개수와 상관없이 조건을 여러 개 넣을 수 있는 게 에버리지 if 함수라고 합니다. 자, 맥스 함수는 내가 지정한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이 큰 걸 반환해주는 함수. 민 함수는 미니멈이라고 우리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값이 적은 값을 반환 가장 값이 적은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가 min이라는 함수가 되고요. 미디안이라는 함수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미디안이라는 함수는 중간값을 찾는 함수다. 중간값을 찾는 함수. 자, 그 다음에 스몰이라는 함수가 있고 라지라는 함수가 있는데, 라지 함수는 마찬가지로 큰 값을 찾아주는데, 내가 지정한 큰 값을 표시해 주는 함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가 있다. 우리가 1부터 8까지가 있는데, 저는 세 번째로 큰 값을 찾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라지 함수. 맥스는 무조건 이 범위를 긁었을 때 8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 라지 함수는 뒤에 몇 번째, 우리가 n번째 큰 값을 찾아주는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몰은 작은 값의 n번째를 지정해서 찾아주는 함수다. 그래서 맥스, 민이랑 라지, 스몰은 조금 형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맥스는 그냥 계산 범위만 넣어주시면 되고, 민도 마찬가지로
계산 범위만 넣어주면 되는데 라지 함수, 자 미디안도 마찬가지로 계산 범위만 넣어주면 돼요. 근데 라지 함수는 계산 범위와 그리고 n번째, 몇 번째, n번째 내가 지정하는 숫자를 찾을 수 있게끔 이런 형식을 갖게 합니다. 우리 라운드 함수 할 때 뒤에 자릿수 지정해 주는 거랑 비슷한 형식이 되겠죠. 스몰도 마찬가지로 n번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mod 함수, mod 함수. 자, mod 함수는 인수들 중에 가장 반복되게 많이 나온 값을 찾아준다. 자, 이것도 말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실습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항상 수업 때 얘기하는 거지만 함수명도 중요해요. 함수명도 중요하지만 이 형식을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쌤이 써줬던 이 형식을 알아야지 함수를 풀 수가 있으니까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습을 지금부터 해볼게요. 에버리지 A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에버리지 A를 이용해서 국어부터 영어 수학 블록 지정해서 가로 닫고 엔터. 자, 값이 80점 똑같이 나왔죠. 자, 이 다음에 항상 이렇게 칸이 여러 칸을 이용할 때는 자동 채우기를 해주라고 했었죠. 자동 채우기를 해줍니다. 항상 식은 하나씩만 작성해주고 자동 채우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 아래에 있는 대영이 평균, 민섭 평균, 민정이 평균, 세훈이 평균까지 일일이 작성을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조건 하나씩만 구해서 자동 채우기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소수점이 너무 많아서 줄여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값이 나왔는데, 자, 에버리지랑 에버리지 A랑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한서 똑같죠? 대형이 똑같죠? 자, 민서, 민정이는 값이 다르게 나왔네요. 그죠? 민서, 민정이는 값이 다르게 나왔는데 왜 그럴까요? 자, 에버리지를 이용했을 때는 75점이 나왔고 에버리지 A를 이용할 때는 평균이 50점이 나왔어요. 에버리지 함수는 자, 이 결시라는 글자 있죠? 이 글자를 포함시키지 않아요. A가 들어가면 글자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A가 안 들어가면 글자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75, 국어 점수와 수학 점수에 대한 평균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에버리지 A는 문자도 인식하기 때문에 그 문자를 0으로 인식하고 3으로 나눠준 결과가 되는 거고, 에버리지는 문자가 들어가면 그 칸을 제외하고 두 가지의 값만 평균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75 더하기 75는 150이 되겠죠. 150 나누기 2 하면 75가 될 거고, 에버리지 A 75 더하기 75 150 나누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으로 나누게 되면 50점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각자 계산을 꼭 해보셔서,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양이 많지 않은 내용이 나오니까 감산을 해서 꼭 알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정이도 에버리지 함수로 했을 때는 평균이 99가 나오겠죠. 100점, 98점 더하고 나누기 2 하면 99가 나올 건데, 자, 에버리지 A를 이용했을 때는 이 결시까지 포함이 되니까 평균이 66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세윤이는 상관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평균을 구해주면 되고, 에버리지 if, 자, 평균을 조건을 달아서 조건을 단 평균을 구하는 건데, 자, 에버리지 if 첫 번째는 조건 범위가 먼저 들어간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평균 1의 값이 80점 이상이 되는 학생의 과목 점수. 그럼 평균 1의 값이 조건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2, 3부터 2, 7까지 조건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로 조건을 적어주라고 했었죠. 자, 이상을 먼저 써주고 80이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로 다시 닫고, 쌍따옴표로 다시 닫고 쉼표를 누르게 되면 이번에는 에버리지 레인지라고 나와요. 이번에는 합계 범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어 점수에 대한 합계의 범위를 지정해주고 가로 닫고 엔터키를 눌러주면 평균이 84점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쌤이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함수는 한 번만 쓰고 자동 채우기를 해준다 라고 얘기했었죠. 마찬가지로 이 값을 자동 채우기 해주면 이렇게 오류가 나겠죠. 오류가 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고정을 안 해줘서 그래요. 항상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조건이 들어가면, 조건 범위가 들어가면 조건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됩니다. 절대 참조. 그래서 조건 범위를 블록 지정해주고 F4키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은 항상 고정을 시켜준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건을 고정을 시켜줘야지 조건이 고정이 안 되면 한 칸씩 밀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값이 안 나오는 값은 지금 형식이 조건 범위가 G로 잡혔기 때문에 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건 범위는 무조건 조건 범위는 절대 참조. 엄청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건 범위는 절대 참조. 자, 이 상태로 자동 채우기 해주면 각각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다음 average ifs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average ifs 등호를 먼저 쓰고 average ifs. 자, average ifs는 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조건 범위를 먼저 적어주는 게 아니고 계산 범위를 먼저 블록 지정해 주는 거예요. 계산 범위를 먼저 합계 범위를 블록 지정해 주시고 쉼표 눌러서 그 다음에 조건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조건이 평균 1회 값이 80점 이상이면서 평균 1회 값이 80점 이상이면서 조건 하나가 나왔고요. 두 번째 조건은 수학 점수가 90점 이하인 과목별 평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조건은 평균 1회 값이 80점 이상이다. 방금 우리 위에 했던 거랑 똑같네요. 자, 그러면 평균 1회 첫 번째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조건 범위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평균 1회 값 블록 지정을 해주고 조건 범위를 지정해 주고 쉼표 그 다음에 80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쌍따옴표에 80 이상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조건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 그대로 써볼게요. 쉼표 누르고 두 번째 조건은 수학 점수가 90점 이하인 과목별 평균. 자, 그럼 수학 점수가 조건 범위가 되겠죠? 수학 점수가 조건 범위가 될 거고 쉼표 눌러서 이번에는 조건이 어떻게 됐죠? 90점 이하인 함수. 자, 그러면 큰 따옴표 써서 90점 이하다라고 하면은 자, 오른쪽으로 열리게 되겠죠? 자, 이하 표시를 해준 다음에 90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쌍따옴표 닫고. 자, 그러면 조건 범위가 다 맞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최초에 합계 범위 적어줬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조건 1의 범위, 그리고 조건 2의 범위, 조건 2 다 썼으면 가로 닫고 엔터. 자, 83.5라는 평균이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로 채우게 하면 또 값이 안 나오겠죠. 자, 이번에 지정해 줘야 될 건 어느 부분일까요? 처음에는 합계 범위니까 합계 범위는 건들면 안 되겠죠. 영어랑 수학의 합계 범위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조건 범위, 조건 1의 범위를 절대 참조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얘기하지만 F4키를 이용해 주세요. 쌤은 영상 찍고 있어서 그런 거니까.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조건 범위도 고정을 시켜주세요. 엔터를 누르고 채우기를 눌러주면 각각 값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수학 점수가 90점 이하면서 그러면 해당하는 학생이 한서, 대영이, 민서에 평균 1회 값이 80점 이상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한서랑 대영이의 평균만 구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국어 평균 72 더하기 95 요 두 가지에 대한 평균이 여기 값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총점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쉬우니까 그냥 바로 써볼게요. 썸이라고 써주고 B3부터 B7까지 가로 닫고 엔터. 자, 이거 고정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고정해 줄 필요 없이 자동 채우기로 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맥스 최고의 점수 몇 점이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MAX 맥스라고 써주고 자, 그냥 계산 범위만 블록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렇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최고 점수 95점 나오겠죠? 맞나요? 한서부터 세윤이까지 최고 점수 95점 대영의 점수가 나오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자동 채우기를 쭉 해주면 대영이와 세영의 100점인 점수가 반환이 될 거고 수학 점수, 민정이의 수학 점수 100점이 표기가 되겠죠. 자, 다음 2등 학생의 점수 순서를 지정해 줄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었던 함수가 뭐가 있었죠? 라지라는 함수가 있었죠. 큰 수에서 n번째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먼저 범위를 지정해주고 쉼표. 자, 2등이라 그랬으니까 높은 점수에서 두 번째 함수죠. 두 번째 값을 찾아라. 그래서 2라고 써주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면 두 번째 점수, 세윤이의 점수가 반환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자동 채우기를 쭉 해주면 직접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100점이 또 나왔죠. 왜? 100점이 2명이니까 100점이 한 번 더 반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학 점수, 수학의 2등 점수는 세윤이가 97점으로 97점이 반환이 되겠죠. 최저 점수. 자, 최저를 구할 때는 min, 미인 함수를 쓴다고 얘기했었죠. 범위를 쭉 블록 지정해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면 이거 7200이나. 자, 이게 지금 표시 형식이 백분율로 바뀌어 있었어서 그래요. 일반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최저 점수 72점. 한서의 점수가 나오게 되겠죠. 자, 자동 채우기 한번 해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영어 점수, 한서의 영어 점수가 반환이 됐고, 수학 점수, 최저 점수, 민서의 점수가 반환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등 학생의 점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바꿔볼게요. 앞에서 2등인 학생의 점수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뒤에서 2등, 뒤에서 두 번째인 두 번째 학생의 점수라고 해야지 조금 덜 헷갈릴 것 같네요. 자, 뒤에서 두 번째 함수. 이거는 아까 스몰이라는 함수 있었죠. 스몰이라는 함수가 있었죠. 스몰이라고 써주고 똑같아요. 그냥 범위 지정해주고 쉼표, 그리고 뒤에서 두 번째라 그랬으니까 2라고 써주고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뒤에서 두 번째 72, 75, 85, 95. 자, 민서의 점수가 반환이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자동 채우기를 해주면 두 번째 점수는 100점 다음이 98, 그리고 90 이렇게 있는데 90 다음에 98이니까 민정이의 점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수학 점수는 뒤에서 두 번째 75, 78, 80, 97, 100. 75 다음에 78점이 있네요. 그러면 한서에 대한 점수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점수. 가장 많이 나온 점수. 이거는 아까 무슨 함수라고 그랬죠? MODE라는 함수가 있었죠. MODE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등호 쓰고 MODE라고 써주고 마우스를 하나 갖다 대면 데이터 집합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값을 구합니다. 최빈수 값을 구합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값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국어부터 수학까지 쭉 블럭 지정해서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몇 점이 나올까요? 지금 여기 가장 많은 점수가 100점이 제일 많네요. 그죠? 그럼 100이라고 나와야지 정답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랭크 함수부터 stdev 이거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